돈도 없으면서 여기 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당장 나가세요. 필요 없으니까. 카운터 너머에는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대충 몸을 기대어 휴대폰 화면을 내리면서 가게로 들어온 할머니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직원의 말투에는 친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고장난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전화가 안 됩니다.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고 화면도 가끔씩 멋대로 꺼집니다. 직원은 핸드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몇 번 두드려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이거 완전 구형입니다. 이런 건 부품도 없어서 수리가 힘듭니다. 수리비도 꽤 나올 텐데 그냥 새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난감한 표정으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새로 사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이 전화기로 연락해야 할 곳이 있어서 꼭 고쳐야 합니다. 버튼이 잘 안 눌리는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실 수 없습니까?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다시 살폈습니다. 몇 번 더 버튼을 눌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부 회로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부품도 단종돼서 교체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수리하려면 기본 비용만 해도 새 폰 가격 절반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수리 원하십니까? 할머니는 절박한 눈빛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써야 합니다. 전화를 받을 일이 많아서요.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직원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오래된 폰이고 수리해도 얼마 못 씁니다. 그냥 가십시오. 할머니는 재차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전화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른 기능은 필요 없습니다. 직원은 짜증을 숨기지 않고 가격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기본 점검 비용만 해도 3만 원이고 부품이 있다 해도 수리비 포함하면 최소 1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럴 바에 새 폰을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할머니는 가격표를 유심히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손을 떨며 지갑을 열어 안에 있는 몇 장의 지폐를 세어보았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되겠죠? 직원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 모델은 지원도 끝난 기종이라 더 이상 수리가 어렵습니다. 괜한 기대하지 마십시오. 할머니는 조용히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핸드폰을 다시 손에 쥐고 천천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직원은 그녀가 나가는 모습을 흘끗 쳐다보다가 다시 자신의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휴, 진짜 별 사람 다 오네. 직원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주변 동료들에게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런 사람들 오는 거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돈도 없고 이런 구형폰 들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수리비 드리는 것보다 새 폰을 사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말이죠. 우리한테 괜히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고. 첫 번째 직원이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야 뭐라도 되죠. 돈도 안 쓰는 늙은이들은 제발 우리 가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손님 상대하는 게 제일 싫어요. 그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화면을 손가락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이들의 대화는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그러게요. 괜히 그런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굴 필요도 없습니다. 돈 쓸 생각도 없는 사람이 뭘 고쳐달라고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옳다는 듯 할머니에 대한 불만을 주고받으며 농담을 섞어 웃기까지 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지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깨가 처지고 손에 쥔 낡은 핸드폰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휴대폰 가게에서 별다른 요구를 한 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있는 핸드폰을 수리할 수 있는지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차분하게 설명하고 자신에게 맞는 모델을 추천해 주었다면 새 휴대폰을 구매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냉담한 태도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중하게 구매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외모와 옷차림만으로 자신이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고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한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다고 해서 필요할 때조차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어왔던 무시와 차별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일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듯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쉽게 판단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걸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길을 걸으며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게 참 허무하네. 어쩌면 젊었을 때보다도 더 서글펐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노력하면 바뀔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자신을 더 이상 보려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이 젊었을 때 키웠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아들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들. 그 아이가 자라 성공한 지금 자신은 여전히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주름진 손으로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단순히 외모와 옷차림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직원은 별 생각 없이 퇴근을 했습니다. 익숙한 하루였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집으로 돌아가 가벼운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수리점에서 일하면서 이런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가끔 항의하는 손님이 있어도 결국 별일 없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SNS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고객이 없던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 문이 열렸고 문 쪽에서 묵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옆에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몇 명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가게 내부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곧장 직원이 있는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직원은 순간 당황해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제 여기서 우리 어머니께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직원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남성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TV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직원은 갑자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거 오해십니다. 저는 그냥
그러나 남성은 가차없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 가게 계속 운영하고 싶습니까? 그 순간 가게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직원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장은 물론 동료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성은 주위를 둘러보며 가게의 상태를 점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곳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직원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가게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사장은 곧바로 가게로 달려왔고 직원은 급히 불려나갔습니다. 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남성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성은 단호한 표정으로 사장을 응시하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고객을 이렇게 대합니까?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곳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사장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직원들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남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 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성은 사장의 절박한 태도를 지켜보며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직원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어머니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 가게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은 서둘러 할머니 앞에 엎드리듯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 가게에서 이런 무례한 일이 벌어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단지 친절하게 대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말이죠. 남성은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직원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반성하십시오. 손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조차 모르는 곳이라면 이 가게가 계속 운영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간절하게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직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바닥을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고객을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남성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 가게에 내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결국 직원은 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앞에 서서 주저앉은 그는 멍한 표정으로 손을 떨었습니다. 손님을 외모나 옷차림만으로 판단한 대가였습니다. 누군가는 유명한 남성이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작은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그 가게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통신사의 직영점이었으며 가게 운영은 대기업의 방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당한 무례한 대우는 단순한 직원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고객 서비스 전반에 대한 문제를 반영하는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달려온 사람은 단순한 점장이 아닌 본사의 고위 관리자와도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개입한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고객과 직원 간의 사소한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의 서비스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다면 기업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렇기에 유명한 남성의 한마디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가게의 직원들과 사장은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휴대폰 가게를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선 가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깨끗한 인테리어, 친절한 직원들의 미소, 그리고 정중한 인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방문하셨습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있던 낡은 핸드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하면 화면이 멋대로 꺼지고 버튼도 잘 안 눌립니다. 직원은 핸드폰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조금 오래된 모델이지만 고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혹시 새 기기를 고려하고 계시면 예산에 맞는 추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앞서 방문한 가게에서 겪은 차가운 태도와는 너무도 대조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은 화면을 몇 번 눌러보고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부품이 있어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오래 사용하신 만큼 내부 청소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최대한 부담되지 않도록 조정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기계 한 대를 고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객님께서 만족하신다면 저희도 기쁩니다. 편하게 기다리시면 바로 수리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돌리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손님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걸 실감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할머니는 자신을 무시했던 휴대폰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간판이 보였지만 어딘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가게의 불은 꺼져 있었고 내부는 텅 빈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진열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창문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게 내부를 들여다보니 어지럽혀진 책상과 정리되지 않은 장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곳을 정리할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오가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버려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본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는지 결국 가게를 폐업 처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본사에 감사가 들어왔거나 고객 응대 문제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고객을 무시하는 태도가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무시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결국 저렇게 되는 거지.